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과 그다음에 뭐 팔레스타인 등등에서 활동하는 무장 세력들과의 뭐 전면전. 여기에 이제 이란이라는 국가가 등장을 하고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또 계속 들고 그러면서 전면전 위기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전쟁이 난다고 보는 시각보다는 뭐 기사는 나왔지만 그래도 어떻게 중재가 이루어지겠지 하는 그런 시각이 좀 더 큰 것 같이 보이고요. 전쟁 우려가 커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 대한 걱정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을 했고 어제 미국 증시도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이제 금요일장이었는데 주말을 좀 더 보자 하는 심리가 미국에서는 좀 강하게 나왔고요. 전쟁이 만약에 난다고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진짜 세계 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국제 유가를 비롯한 지금 시장이 간신히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들을 하나씩 보면 이제 해외 언론들 홈페이지를 좀 보니까 CNN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바이든이 그 얘기한 장면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곧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이게 진짜라면 이제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인용한 보도들 이렇게 보니까 이틀 48시간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아예. 그렇다면 주말 안에 월요일 장 개장하기 전에 벌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BBC를 보면은 아예 그 또 메인 이제 가장 그 정면에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탑뉴스로 그 바이든이 이제 이란에 이스라엘 공격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제 경고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이 두 뭐 언론사 빼고라도 다른데 또 전부 대부분이 해외 언론사들 지금 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이 난다고 하면 큰일 나는데 자 그러면 어제 이제 간밤에 미국의 금요일장에서 이 소식 전쟁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반영했을까? 나스닥 차트 보면은 빨간색 선 21선이 쭉 있고 21선 따라서 이제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오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 윗꼬리를 달고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21선 부근에 얹혀져 있죠. 이걸 이렇게 표로 보면은 오늘 종가가 16,283.08포인트 0.97% 하락을 했는데 21선이 16,279.56이니까 0.02%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21선을 지지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조금만 더 보자. 전쟁이 실제로 날지 않을지 걱정되니까 한 1% 뺐는데 그렇다고 전쟁 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주말 사이에 조금 지켜보자 하는 심리가 딱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증시가 하락했던 지점 또 선물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이제 오늘 미국의 분위기 등등 또 선물 지수 이런 등등을 다 종합해서 보면 주말 사이에 아주 예의주시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전쟁이 주말 사이에 난다면 우리 월요일에 뭐 우리 증시는 엄청나게 하락할 가능성이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죠. 대응도 못할 겁니다.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이 나지 않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위태위태한 또 새로운 뭐 새롭다기보다는 이어져 왔지만 굉장히 커져버린 그 위험성이 커져버린 그 소식이 전쟁 소식이 지금 증시를 또 짓누르게 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 통화위원회도 열렸고 미국의 CPI, PPI 지수도 발표도 있었고 우리나라 총선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소식들이 이제 전해졌던 한 주였는데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기관들 또 개인들이 각각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의 그 중동 전쟁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은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뭐 전쟁이 날 가능성과 안 날 가능성은 안 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아직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시장 분위기는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종합을 해보면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지난 한 주 동안 뭐 CPI, PPI 같은 미국의 이제 금리 이슈가 그 증시를 관통하는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는지 보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를 601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두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LG 화학, 삼성 SDI. 저 밑에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거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LG전자, SK텔레콤, 이마트, 오리온, SK이노베이션, 아모레퍼시픽, 롯데케미칼까지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일단 뭐 네이버와 2차 전지, 그 다음에 금융을 비롯한 지금 이제 선거 이슈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었던 우리 이제 시장에서는 고배당 저 PBR로 이제 받아들여졌던 그 밸류업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게 지속 가능하겠어? 선거에서 참패했는데 뭐 이런 느낌의 지금 매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외국인들의 매매에서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외국인들은 뭐 이번 한 주에도 삼성전자를 1조 2,515억 원어치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아주 특징적이고 계속해서 삼성전자 매집이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현대차, 그리고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우선주, 뭐 현대로템, 지금 반도체와 뭐 자동차, 기아도 밑에 있고, 이 반도체, 자동차 이 두 업종에 일단 대거 집중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다음에는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중에 유일하게 이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을 어제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으셔갖고 제가 이 차트랑 보면서 야, 진짜 이렇게 그 차트가 정말 멋있게 몇 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은 진짜 오랜만에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그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제 많이 급등을 하긴 했어요. 지금 올해 초에 8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26만 원까지 3배가 올랐는데요. 이게 1년 전, 그러니까 이 연간 단위로 이렇게 했을 때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4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4만 원도 아니고 23만 원대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4천 원짜리가 100배 오르면은 40만 원인데 지금 23만 5천 원에서 26만 원대까지 갔었다가 조금 내려앉아 있는 상태지만 차트는 진짜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미리 잡으면 정말 엄청 좋은 그런 상황인데 뭐 계좌가 너무 풍성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이제 어떤 그 어제 뭐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무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그게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기아,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삼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셀트리온까지를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매수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나 셀트리온 같은 종목, 이제 조선이나 바이오나 뭐 게임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살아날수록 반대로 금리 인상 이제 우려가 좀 줄수록 살아날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대표 종목들이라고 이제 봐도 무방한 이 종목들을 외국인이 먼저 선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자, 기관 볼게요. 기관은 반대로 순매도 종목에 삼성전자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1조 2277억 원.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기관이 내놓은 물량이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고, 현대차도 역시 외국인이 샀지만 기관은 680억 원어치 매도. 그리고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도했네요.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외국인의 매수 물량을 역시 기관이 보태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한국전력, 카카오, 또 두산에너빌리티,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LG전자, 두산로보틱스를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 이번 주에 기관이 판 종목들 중에 뭐 한국전력이나 이런 종목들은 고개가 끄덕끄덕 아무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뭐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뭐 금리 이슈 때문에 이제 좀 매도가 많이 나왔다고 본다면 2차 전지에 대한 매도, 또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이런 것들은 좀 과한 우려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관이 태도를 전환할 경우 삼성전자가 급하게 다시 9만 원 향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관은 뭘 샀지? 효성중공업을 단일 종목으로는 제일 많이 샀습니다. 지금 349억 원, 위에 ETF가 몇 종목이 있었는데요. 그 종목들을 빼고 효성중공업 제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오리온, 삼성전기,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두산, 대한전선, 하나금융지주, 한미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 LS, KB금융을 샀습니다. 기관은 조금 종목별로 좀 달랐어요. 예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을 샀죠. 2차 전지 중에서 2차 전지들을 대거 팔았는데, 그리고 은행주도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이 담겨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셀트리온도 역시 지금 이제 주가 하락이 과하다고 본 것 같아요. 기관은. 이래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조금 엇갈린 다른 어떤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 보겠습니다. 연기금은 포스코 퓨처엠을 제일 많이 팔았는데 뭐 액수는 크진 않았어요. 189억 원.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을 186억 원어치 매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맥쿼리 인프라, LIG 넥스원, 카카오, 한국전력, LG전자, 삼성물산,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FNF, HD 현대중공업, 금호석유까지를 많이 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이 매도한 종목들 중에는 최근에 매도가 거세게 나왔던 종목들이 나온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조금 괜찮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 중에 집중이 되는 느낌도 좀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를 아까 기관이 많이 팔았다고 했는데 그 중심에 연기금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한국전력 같은 종목 뭐 매도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이번 선거에 조금 민감하게, 예민하게 연기금이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네요. 자, 기관은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지만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담았습니다. 가장 많이 담았는데 523억 원, SK하이닉스 502억 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많이 담는 패턴은 외국인과 비슷한 흐름으로 갔고, 기관, 그러니까 금융투자 중심의 다른 기관들과는 좀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 연기금이 많이 샀고, 삼성전기, 기아, 대한전선, 효성중공업, KB금융, 아모레퍼시픽, 두산, 현대차, LG이노텍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이 매수할 때 보면은 좀 과하게 빠진 종목,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사서 좀 길게 갖고 가면서 중장기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경향이 다른 뭐 기관이나 세력들에 비해서는 좀 큰데, 이번에도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반도체 매수한 거는 좀 달리는 말 올라타는 느낌이 있지만 뭐 화장품, 금융,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중장기로 길게 보면서 좋은 자리였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자,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현대차였습니다. 1,571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에서 제일 잘
뭐 제일은 아니겠지만 좀 잘 갔다고 볼 수 있는 종목들 개인들이 이제 매도 물량을 던져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 로템도 세 번째로 많이 팔았고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효성중공업,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기아,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LS일렉트릭, 두산, 대한전선을 지금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반도체가 보이고, 반도체가 제일 많이 보이죠. 자동차, 반도체와 자동차.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이제 금리 이슈 그 우려를 조금 덜어내는 그런 종목들을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여전히 네이버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1185억 원어치를 샀고요. 삼성 SDI, LG화학, LG전자, SK이노베이션, 두산에너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카카오, SK텔레콤, 한국전력. 업종으로 보면은 2차전지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볼 수 있죠. 2차전지와 네이버 카카오를 집중 매수했다. 개인들이. 그렇다면 네이버 카카오와 2차전지는 좀 더 약간 더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HLB, 에코프로비엠, 하나마이크론, HPSP, HLB제약, 이오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HLB생명과학, 필옵틱스, 파마리서치, JY펜터테인먼트, 제이시스메디칼, 알테오젠, 테크윙. 지난주 외국인은 자 HLB들 세 종목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라든가 알테오젠 같은 이제 바이오들이 대거 포함됐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일부 반도체들 코스닥의 반도체들까지도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한 1, 2주 바짝 잘 갔던 종목들을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상황이 나온 것 같고요. 그럼 제일 많이 산 종목이 뭘까 보니까 삼천당 제약 그러니까 과하게 빠져 있는 종목을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었잖아요. 몇 번 다뤄드렸었죠. 지난주에도 한 두세 번 다뤄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 모았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지금도 사 모으고 있고 삼천당 제약이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지점 아직도 내려와 있죠.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전쟁 이슈 같은 게 없다면 다음 주에 11만 원 돌파하는 뭐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진다면 이건 뭐 모든 게 예상을 할 수 없는 예상을 다 벗어날 겁니다. 그건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삼천당 제약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고 지금은 그 다른 바이오들은 약세지만 삼천당 제약 쪽은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밑에 보시면 레고캠 바이오가 있는데요. 레고캠 바이오 그러니까 지금은 그 HLB들 그다음에 뭐 파마리서치 좋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알테오젠도 그렇고 이제 다시 또 손바뀜이 나올 수 있다. 삼천당 제약과 레고캠 바이오 쪽으로 바이오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엔캠을 두 번째로 많이 샀고 리노공업, 에코프로, 유진테크, 고영, 원익아이패스, 솔브레인, 인텔리언테크, WCP, 샘 CNS, PSK, STI. 자 지금 반도체들도 판 종목들이 있었지만 뭐 리노공업이라든가 유진테크라든가 뭐 고영, 원익아이패스, 솔브레인, 지금 뭐 STI 이런 지금 잠깐 주류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주던 그 종목들을 다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게 상당히 큰 특징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에코프로도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해놓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액면 분할 들어가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업황 자체가 좀 안 좋다면 한계가 있겠지만 이제 이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2차 전지들이 좀 많이 빠져서 저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재상장을 하면서 분할을 한다. 이러면은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매수를 많이 해놓은 상태로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습니다.
자, 기관 볼게요. 기관은 JNTC를 제일 많이 팔았고, 엔캠, 삼천당제약, 에코프로 BM, 원익 IPS, HLB, 솔브레인, 위메이드, WCP, JYP 엔터테인먼트, IMT, 알테오젠, 필옵틱스, KNJ까지를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기관들이 매도한 종목들, 뭐 삼천당제약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외국인하고 좀 달랐지만 또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좀 매도를 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그렇네요. 반면에 이제 파마리서치를 제일 많이 샀는데, 파마리서치는 지금 그 기관의 어떤 매수 물량에 힘입어서 최근에 12만 7천 원대, 13만 원 코앞까지 지금 주가를 끌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바이오들 중에 실적을 계속 내주고 있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 파마리서치인데, 지금 파마리서치가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배경에는 기관의 매수가 이제 담겨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SC 두 번째, 테크윙, 이오테크닉스, 기가비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2차전지, 가온칩스, 리노공업 전부 다 지금 뒤쪽에 하나만 있고, 뭐 줄줄이 지금 2차전지가 아니라 반도체가 지금 줄줄이 붙어 있고요. 파마리서치와 더불어서 휴재를 지금 기관은 또 많이 매수를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천당제약과 레고캠바이오를 사고 있는 외국인, 파마리서치와 휴재를 사고 있는 기관, 이 어떤 쪽이 좀 더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고요. 그 다음에 가온칩스, 리노공업, AD테크놀로지, 인텍플러스, 하나마이크론, 나스미디어, CNC 인터내셔널, 주성엔지니어링까지 반도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배경에는 역시 외국인 기관의 계속 끊임없는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기금 보면 연기금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에코프로 BM이었고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위메이드, HPSP, 제우스, 바이넥스, JNTC, 유진테크, 고영, 레고캠바이오, WCP, 덕산테코피아, 메가스터디 교육, PSK홀딩스, TEMC. 반도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또 위메이드도 아까 기관 매도에 이름 올릴 때 연기금이 매도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2차 전지는 또 에코프로 BM하고 그러니까 WCP 정도 빼고는 없고요. 반도체가 대부분이고, 이제 바이넥스랑 레고캠바이오 정도가 바이오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뭘까? ISC 제일 많이 매수했고요. HLB, 삼천당제약, GST, 테크윙, 하나마이크론, 파라다이스, STI, 이오테크닉스, 알테오젠, 주성엔지니어링, 에코프로, 잉글우드랩, 아프리카TV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들은 지금 좀 저점에 이제 내려와 있다, 좀 조정을 받았다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좀 길게 볼 때 올라갈 여지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종목들을 많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들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들은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에 보조를 맞춰도 괜찮을 것 같다. 어차피 길게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면,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그런 게 좀 확인된 것 같고요. 개인들은 뭘 제일 많이 팔았을까? 리노공업을 제일 많이 팔았네요. 237억 원어치. 삼천당제약 두 번째, ISC, 에코프로, 가온칩스, APS, 파마리서치, 기가비스, PSK, 테크윙, 레고캠바이오, 샘CNS, STI, DIT 이런 종목들을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판 종목들은 당연히 뭐 지금 주가 흐름이 좋았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다음 주 정도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뭘까 보면은 HLB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1317억 원어치를 샀고요. JNTC, 에코프로 BM, 하나마이크론, HPSP, HLB 제약, 엔캠, HLB 생명과학, 필옵틱스, JYP 엔터테인먼트, 주성엔지니어링, 알테오젠, 이오테크닉스, 제이시스 메디칼. 자,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의 HLB 사랑 이번 주 이어졌는데, HLB들하고 알테오젠 정도가 지금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아마 다음 주에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판 삼천당제약이나 파마리서치, 레고캠바이오 이런 쪽, 특히 외국인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삼천당제약과 레고캠바이오 같은 종목에 약간 힘을 좀 실어주고 싶은, 그러니까 좀 더 잘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입니다. 자, 이번 주도 지금 외국인 기관의 뭐 개인들의 뭐 매수 종목들, 매매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전쟁 이슈가 지금 일단은 시장을 너무 지배를 하고 있는 건 맞고요. 조금 당분간은 이 시장의 어떤 그 시장이 출렁이는 대로 잘 가면 조금 더 비중을 늘리고 시장이 불안해하면 나도 좀 비중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을 살짝 이제 조절해가는 그런 유연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휴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